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연휴 끝에 오늘 다시 재개되면서 저희 방송도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더욱더 특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들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마스터님이 로그인 하셔서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일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들어오면서 12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각종 이슈와 지금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속보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크루돌 쪽에서 속보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김경윤 PD와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이제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이전과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는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2686.50포인트로 0.02%의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애플이 주도하면서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자, 현재 구간 0.60%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나 6,445.50포인트, 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다시 볼까요? 자, 유로FX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재 구간 0.08%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1.19535달러로 0.08%, 9%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서 골드는 저희가 이슈 점검을 잠시 후 2부로 좀 돌렸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 1285.8달러로 0.52% 강보합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0.69% 상승한 58.75달러로 현재 상승 여력 다시 한번 좀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된 후 거의 이제 40분이 흐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종목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도 있지만 좀 전환이 된 추세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시세입니다. 15,63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일부에서보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높아가고 있네요. 10.58%, 11% 정도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700달러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각국 외신 쪽에서 또 어떤 속보와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윤 PD가 또 빠르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경윤 PD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애플의 지금 아이폰 X 관련해서 전망치가 어둡다라는 소식을 일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에 투자한 사람들은 내년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애플의 전망에 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국채 가격에 대한 소식인데요. 연휴 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10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6.2%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소식인데 지금 리비아 쪽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폭파가 됐다라는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에스사이더라고 하는 리비아에 있는 어떤 항구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는 이 송유관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폭파가 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지금 외신 쪽에서의 그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IS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원래 이제 주요 근거지로 사용을 하던 곳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1년 전에 정부군이 이 IS를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부 쪽에서 다시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주둔을 하던 이제 군 부대가 지금 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IS가 지금 뭐 척결이 됐다라고는 하나 아직 뭐 산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크루드 같은 경우에 북아프리카의 그 크루드 생산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일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각종 지표와 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쪽에서의 원인 불명의 송유관 폭파 소식이 이런 잠잠한 흐름을 조금 깨우는 브레이킹 뉴스가 아닐까 그런 싶은데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김경윤 PD가 실시간으로 저희 외신 또 분석을 해드려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신세계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에스사이더라는 지역이 이전에 IS의 주요 근거지이긴 했지만 현재 IS는 좀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근거지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 각종 뭐 밀집 큰 영향이 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경윤 PD 통해서 저희가 또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좀 브레이킹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58.70까지 일단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큰 변동성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저희가 2부 문을 열면서 현재 속보 내용도 전달 도와드렸고 시사도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던 네 번째 이슈 빠르게 좀 점검을 도와드리고요. 이어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네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 뭐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도 오늘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 도와드렸죠. 자, 현재 시세는 1285.9달러로 1280달러 중반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는 고점에서의 매도 포인트가 조금 더 유효한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에 대해서는 모두 완장일치의 업에 대한 의견이 나왔네요. 최근 추세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참 지루하다, 재미없다라는 의견이 좀 다분했었는데 오랜만에 골드가 좀 매력적인 시세를 뿜어내고 있나요? 네, 김경윤 PD 먼저 골드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골드가 3주의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지난주 기준으로 좀 늘렸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위로 더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금요일에 미국 쪽에서 지금 소비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골드가 좀 상승하는 어떤 힘이 좀 됐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은 내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 북한의 제헌절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 좀 리스크 해칭을 하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좀 헌법절을 맞이해서 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골드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지금 금요일에 발표됐던 11월 미국 쪽에 나온 경기 지표에서 지출이
소득을 앞섰다라는 지금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경기 성장 전망은 좀 단기적으로 어둡다라고 보여졌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고 이 때문에 지금 골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불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골드가 좀 이 부분에 좀 상승 흐름을 좀 보탰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또 자금 매니저들이 12월 19일주로 좀 롱 포지션을 좀 늘렸다.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좀 늘렸다라고 보고 네. 있다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달 초에는 확실히 투자자들이 좀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간 듯 보였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여기에 좀 겁먹은 투자자들이 다시 안전한 골드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분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골드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미를 좀 결부가 된 종목인 만큼 오늘도 끊임없네요. 일단 상승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늘었다는 점 기관 쪽에서 그리고 이전에 유동성이 좀 쏠렸던 비트코인에서 급락이 이어지면서 이들 투자자들이 좀 두려워하는 우려 속에서 그 유동성이 다시 좀 골드 쪽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의견 그리고 기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좀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나 골드에 대해서는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1280달러 돌파한 이후에는 저는 뭐 이전에도 골드에 대한 리뷰 좀 드렸을 때 90달러까지는 뭐 매수다라는 의견을 이전에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잡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290달러까지는 상승률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에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살펴보고 있는데 자, 골드 다시 떠나갔던 투자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재 마스터님도 역시나 업을 들었는데요.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생방송 오기 전에 리딩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서 제가 위에서 매도로 뭐 아래 구간 이틀 잡고 짧은 구간들 네.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제약 잘 받는지를 보자 그랬는데 걔네들이 안착 시도를 했었죠. 안착 시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림 보자면 아래서 저가 얘네들은 추세 매수를 길게 보는 애들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대의 관점에서 한 번씩 누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오늘 저항점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딩하러 오기 전에는 뭐 한 1,200불 정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걔네들 저항을 제대로 받는지 테스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1281.5대 10대 지지력 돌파 구간들 형성하면서 지금 확산의 중심에 놓여 있죠. 이 자리는 우선 추세 상단부 깬 다음에 리테스팅 자리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안착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전반적으로 뭐 12810대부터 1290대까지 보합을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시 중심보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 이런 자리들이 매물대겠죠.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던 구간들의 중심 자리가 매물대다. 그 구간까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들이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눌렸던 구간들 지지력에 지속적으로 상방 돌파 여부를 가름하고 있다. 한마디로 추세 상단에서 눌린 구간이 지지력을 통해서 윗구간 올려놨기 때문에 지지력은 12850.0 구간에 지지력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채널 구간에 상당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물론 시장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형태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오늘 마디가를 형성했던 구간들 저항점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우선 상단부 제약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저항의 채널 구간들 완연하게 있지만 이게 뭐 12350대 추가적으로 빠지기 어려운 구간에서 얘네들 안착한 시도가 있었다면 어차피 매도쳐도 지금 구간에서 크게 먹을 수가 없다. 뭐 10팀 내외 보고 우리가 손절 네. 10개 잡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네. 관망하는 입장에서 지켜주는 안에서는 우선은 안착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얘네들 매도 관점을 이어지려면 1248.5가 무너진 다음에 보셔야 되고 어차피 마디카는 좀 작아 보이고요. 채널과 그 다음에 안착했던 구간들이 있고 그 안착 자체가 추세를 돌파해서 윗구간 상단부 보합을 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네. 이 그림 뭐 확률은 거의 7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 대한 눌림목들이 있었죠. 눌림목이 네. 있고 저항점들 있기 때문에 가로 저항점에서 보합 구간은 지속적으로 보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준으로 놀고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상단부 테스트 걸칠 때는 얘네들 고가 테스트를 가정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3.12830대 부근에서 지지력을 최소한 보이려고 할 거고 5.0부터의 지지력을 보이고 추가적인 상방 열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입장이 낮고 우선 오히려 돌파해서 간 애들은 매도쳐도 별로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단부 저항을 맞았다 손 치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우선은 얘네들 지지가 되고 있다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삼각수렴 추세를 깨진 다음에 반등 시에 고가 6.5에다 손절 잡고 배팅하는 건 괜찮아. 지금 당장 배팅해서 얘네들이 깨지 못하면 5.0을 깨지 못하면 어차피 4-5개밖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우선 매수 쪽 좀 인정하고 좀 더 보시는 게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대가 1285달러 지지 여부를 두고 좀 크게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 시에 대한 매도적인 관점보다 현재 구간 지지가 되는 그 추세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역시나 이 가격대에 대한 내용도 뭐 아침부터 지금 실시간 리딩으로 도와드리는 부분 또 복귀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골드에 대해서 네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 도와드리는데 그렇다면 인조아 마스터님 역시도 업에 대한 의견 주셨죠? 네, 들어볼까요? 제가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미 들어가신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실 텐데요. 네. 일단 미국 세제 개혁안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 재료가 나온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월, 11월 저점 지지받는 구간이 1270.2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오늘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월말이기도 하고 연말 종가관리 차원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 머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구간은 1299.3 구간에서 일단은 그 8월 말경에 돌파 나왔었고 9월 말에 한번 쏟아져 내렸었고 다시 재돌파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한 번 더 쏟아졌다가 재료 나오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의미 있는 구간 안에 그러니까 1299.3 안에서 머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1월 첫째 주 미국 선행지표 참고하시고 내년 초 골드 역풍을 좀 주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 이미 들어가신 분들 포지션 정리 차원에서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현재 구간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구분을 하셔서 좀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 전망은 골드에 대한 역풍을 좀 전망을 도와드렸고 현재 가지고 계신 포지션 안에서 가격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1월 첫 주에 좀 선행지표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골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까지 골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이 애플로 관련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6,452포인트까지 소폭의 반등입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합권 공방이 벌이고 있는데 시가에서부터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죠. 2,687.75포인트로 0.02% 강보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로FX는 반등을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슈 저희가 또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 1.19475달러로 역시나 보합권에서 좀 적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는요. 방금 전에 또 살펴드렸죠. 1285.6달러로 0.51% 강보합권.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앞서서 석유간 폭발에 대한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죠. 아직까지는 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58.72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오일인 브렌트유도 보도록 하죠. 앞서서 선재마스터님이 일단 브렌트유와 크루드오일에 대한 스프레드도 말씀을 해드렸고 현재 구간 브렌트는 65.54달러까지 0.72%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슈가 브렌트유의 영향을 더욱더 받을지 또는 크루드오일 쪽으로 그 이슈가 좀 전가가 될지 그 부분은 두 가지 좀 종목을 살펴보시면서 저희도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셨어요?
자, 지금 시각 가장 바쁜 김경훈 PD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 좀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요. 김경훈 PD, 추가적인 내용 있나요?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브렌트유가 좀 점프를 했다라는 외신 쪽에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요. 네네. 일단 지금 이제 폭파가 된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이 리비아의 와하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추정이 되는 게 이 폭발로 인해서 리비아의 크루드오일 생산량에 좀 굉장한 급락을 의미한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 건이 조금 큰 건이라는 점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리비아 타임즈라고 하는 리비아 그 신문에서 이제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게 멀리서 본 이제 화면인데 네. 이 정도로 이제 좀 하늘 높이 이렇게 연기가 좀 치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좀 상당히 좀 큰 폭발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와하 오일 컴퍼니 쪽에서는 지금 이 파이프라인을 또 셧다운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지금 폴티스 쪽에서 이제 셧다운이 조금 이제 상황이 진전이 되나 했더니 또 이쪽에서 또 셧다운이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작은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이게 지금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슬라미스트 쪽에 이제 좀 뭐 테러 집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공격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내셔널 아미 그러니까 군대 쪽에서는 아마 그 이슬라미스트 쪽에서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혐의를 제기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피해와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네. 있지 않은 만큼 좀 구체적인 뉴스와 구체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확인이 됐을 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송유관 폭파 소식은 또 앞으로 시장에 좀 미비할지 또는 영향 크게 받을 수 있을지 선재 마스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우선 네. 지금 58.70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네. 70대가 중요해 보이고 70 중심으로 위아래 놀고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되면 58.50 중반 자리들, 뭐 정확히는 58.58 자리들 굉장히 중요할 걸로 네. 보이고요. 지금 돌파하기에는 바로 일러서 좀 시장을 보고 관망한 듯한 모습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58.50 한마디로 그냥 60 잘라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58.60을 오늘 지키고 위쪽 자리들 추가적인 테스트 가능성들 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관만 모드는 또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자면 지금 그림상에서 이 구간들 딱 중심 자리들 지키고 있죠. 누가 꼭 연출한 것처럼 송유관에 대한 재개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송유관이 폭발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사우디 왕자가 뭐 네. 특공대를 보내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뭐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추세를 넘어갔던 아이들이 영화처럼 굉장히 이슈가 나오기 전에 안착을 해놓고 윗구간에서 상방 제약을 받을 시점에 갑자기 송유관 폭발 사고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오늘 58.50대가 지키고 상단부 추가적으로 안착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추세 상단부를 정착하는 거는 엄청난 추세가 난 다음에 지지력을 통했을 때만 다음 마디가 생성되는 거죠. 이 구간들 마디 채널은 거의 한 달째 유지가 되고 있던 마디입니다. 그래서 마디 상단부고요. 추가적으로 매수가 나오더라도 이 고가를 안착한 경우가 없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 50핍에서 100핍 정도를 지속적으로 아시아 유럽장 매도들을 쳐서 먹었던 구간인데 이 이슈에서는 지금 미장에서 나왔던 구간들 뭐 58.50대 지지 여부를 두고 얘네들은 시간을 두고 안착을 하려고 할 거다. 특히 1시 이후에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선은 뭐 여기서 눌러도 뭐 빠지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네. 이슈 자체는 뭐 팩트니까 지속적으로 58.50대 지지를 하고 얘네들은 1차 저항점들 70대다 두고 상단부 돌파 여부를 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 자리가 58.50, 60 뭐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 지지 여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전의 흐름은 상방 제약을 받고 있는 그 가격대에서 이런 이슈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자, 현재 크루드를 좀 빠르게 살펴보면요. 지금 갑자기 좀 마스터님 말
끝나자마자 지금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요. 58.90까지 좀 빠르게 슈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1분봉으로 세팅이 됐나요? 네, 1분봉으로 세팅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호가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1분봉 세게 좀 상방 쪽 흐름 나오면서 58.91까지 크게 슈팅 나오고 있죠. 저희가 원유재고 발표 때만 볼 수 있는 좀 큰 틱 구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상방이 95까지 갈까요? 58까지 갈까요? 네, 59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크루돌 네. 자체가 네. 계속적으로 상방 테스트를 할 거라고 보고요. 네. 우선 대신 브렌트유가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또 여쭤볼게요. 한번 네. 좀 멈춰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브렌트유도 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보면 크루도일하고 브렌트유하고 뭐 그림은 비슷합니다. 항상 뭐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맞춰서 얘네들이 뭐 템포를 맞춰서 움직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뭐 누가 의도했든 안 했든 얘네들은 뭐 정치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얘네들이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오일은 안착을 한 상태고 브렌트유는 지금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그래서 네네. 아직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키고 싸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 이 구간에서 뭐 잠깐 멈춰서 59불 안착 여부를 오늘 보려고 할 거고 이렇게 된다면 30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열고 보시는 게 맞고요. 거기서 물량 좀 나왔다가 추가적인 돌파 여부도 보겠죠. 그 고점이 지금 58.9890 그렇죠. 59불 때 찍고 있죠. 59달러 돌파됐습니다. 네. 59.35부터 40 사이들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눌린 구간 형성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여튼 굉장히 추세가 네. 네. 일단 59달러 초반대 좀 안착 여부를 보고 난 이후 좀 눌림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그림상으로 뭐 이렇습니다. 네. 뭐 우선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때 이렇게 돌파 한번 나온 다음에 지속적으로 얘네들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돌파 여부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 위에 상단부 59.30대 기본적으로 열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구간도 이제 위에서 그러겠죠. 이제 고점을 정착한 다음에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전고점 지지력들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한번 가서 1시 이후부터는 한번 눌림목에서 지지가 다 됐는지 보시면 되고 이슈 자체가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시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는 내용이 네. 있나 봐요, 김경희 PD. 지금 시세가 리비아 나오네요. 타임즈에서 다시 한번 기사가 네. 5분 전에 올라왔는데 이 리비아 송유관 폭파 사고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다라는 게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리비아 국군 쪽에서 지금 이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테러 행위였고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테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폭발 지점 근처에서 트럭 2대가 서 있는 거를 좀 발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벵가지 디펜스 브리가드스라고 하는 이름의 약간 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IS라든지 보코하람과 비슷한 계열의 하지만 좀 규모는 좀 더 소규모인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 소속이 된 이제 그런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테러 행위로 지금 확정을 지었다라는 소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비아 국군 쪽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송유관 폭파는 이런 극단주의의 테러 조직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다는 점. 이 발표와 함께 흐름도 다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9.09까지 초반대 가격대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선재마스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죠. 59달러 초반대 가격 지지 여부 이후 좀 눌림에 대한 부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59.1415까지 빠르게 슈팅하면서 와 오늘 이거는 원유 재고보다 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와, 이 5까지 갑니다. 호가창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3040 대 진입 들어왔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눌리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물량을 한번 텁니다. 음봉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잠깐 물량을 턴 다음에 이제 네. 지지력 확보하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37까지 쳤죠. 그래서 35부터 40 사이까지 친 이후에 얘네들은 잠깐 눌림목 본다. 네.
대단한 애들이네요. 물론 얘네들이 원유 가격 때문에 이러지는 않았을 테고, 이제 뭐, 네. 괴롭히려고 한 거죠. 이제 송유관 재개되고 하는데 또 저항을 한 건데, 그것 네.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뭐, 재밌게 노네요. 네, 임자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9을 그거 돌파하게 되면 많이 갈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전 되게 기쁘네요. 오늘 매매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시시가 나올 때는 또, 네, 너무 마스터님도 또 좋네요. 이런 59.20 네. 지지 받으면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20이요? 네. 20이요? 네네. 네네. 20 지지를 받는다면은, 네. 조금 더 좀 돌파 여부, 상방적으로 열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직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 안착 여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59.26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0까지 올라갔었고, 30 다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고가는 37까지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현재 59.31까지 지지가 되면서 1.65% 시세 강하게 뽑아냅니다. 이 원유 재고 최근에 너무 실수했는데 오늘 이런 돌파가 3.5까지 다시 좀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브렌트유도 뭐 같이 좀 연동돼서 간다고 하셨는데 손대 마스터님이 브렌트유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유도 같이 뛰고 있을까요? 자, 다시 좀 탄력 더욱더 받아가면서 1.84까지 올라갑니다. 66.27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브렌트는 고가가 66.28까지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뭐 크루드오일과 같은 방향으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뭐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 됐냐 안 됐냐 이제 싸움이거든요. 지금 보면 크루드오일은 말씀드렸다시피 3호부터 450 사이에 멈춰서 그냥 횡보보합 뛰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림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브렌트유는 여러분들한테 추세 저항 지점들 만들어드린 그 자리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좋은 자리 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재정비하는 싸움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뭐 물량들을 좀 줄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방 제약을 보고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출발했을 때는 이미 이 자리를 찍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찍은 다음에 물량도 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추가적인 그림들은 아무래도 유럽장 빠져나간 애들, 유럽 애들 빠져나간 그리고 소면식 중 그림들 보고 나서 추가적인 추세 그림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한 파동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시고 많이 매수를 갖고 네. 계시면 익절을 좀 잡고 네. 그다음 물량을 줄여서 보시는 게 낫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 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한 파동에서 물량을 털었고 그다음에 브렌트유 고가 상방 제약 그다음에 크루드오일 상방 제약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3540을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거의 그림이 그 구간이 마디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지키고 누가 싸워서 이겨내느냐죠. 물론 이슈가 좋기 때문에 뭐 송유관 재개 문제 뭐 이미 폭파됐으면 걔네들은 굉장히 팩트로 강한 이슈죠. 네네. 수리보다 뭐보다. 그래서 굉장히 테러 추가적인 위협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로서는 근데 재밌어요. 항상 예전에도 유로존 위기 때도 그렇고 중요한 타이밍에 어찌 누가 알고 걔네들이 미리 그림을 만들어 놓고 네. 추세 이제까지 못 넘어왔던 추세가 네. 송유관 크리스마스 재개된다니까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안착 네. 시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무리해서. 네네. 그 한 10대 개 올린 게 추가적인 그림 만들고 원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관망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뉴스가 터지고 걔네들이 상단부까지 가서 마무리를 짓고 또 거기서 으쌰으쌰해서 남의 걸로 끌어보겠다고 막 싸우는 게 네. 하여튼 굉장히 정치적인 게 굉장히 영화같이 항상 재밌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듭니다. 그렇게 타이밍 정리를 또 해주시니까 이런 귀신 같은 타이밍이네요. 정말. 일단 크루드오일 다시 59.32까지 안착을 하면서 자 1.66% 상승한 가격대 오늘 돌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경희 PD가 지금 상황 또 시황적으로는 측면을 또 빠르게 분석을 도와드리는 만큼 잠시 후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팩트 이슈가 이렇게 바로 직격타로 가격대 움직임에 변동성을 준다는 점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원유 재고 발표와 더불어서 오늘의 소식도 실시간 중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 역시도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데 자 매수 쪽으로 잡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익절 잡고 꼭 물량 조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PD 좀 정리가 됐나요?
지금 네. 현재는 아까 올라왔던 부분과 지금 네.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사상자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송유관 쪽에만 지금 공격이 이루어진 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네.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네. 후에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보여드린 만큼 실시간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7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워낙 좀 빅 이슈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다뤄드리는 만큼 크루드오일과 브렌트유 원유 재고 발표만큼이나 저희가 또 집중을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좀 주요하게 다뤄드렸는데요. 크루드오일은 59.25까지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은 뭐 이전과 같은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만이 오늘 변동성 꽤 나오면서 59달러 돌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신세계 시청자분들이 주요 종목 외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와 구리인데 오늘도 천연가스 질문이 올라와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유튜브로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유튜브에서는요. 요즘 천연가스 변동성이 작은데 연말이라 그럴까요? 라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고 최근에 뭐 저점을 잡아가느냐 그 여부도 궁금하실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천연가스는 반등하면서 0.82%의 상승세입니다. 2.70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위아래 꼬리가 달렸지만 워낙 최근에 크게 변동성이 나왔던 터라 오늘의 이 흐름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것도 같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서 움직임이 좀 젖어들었는지 그 질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재마스터님은 저희 신세계 나오셔서 천연가스 항상 좀 상담해 주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일봉상 그림 볼게요. 저번에도 네. 한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무바 한번 열어드릴 때도 맞아요.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선 이 구간들 갇힌다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근데 매수 배팅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아마 이때 생방송을 진행했을 거고요. 그다음 그때 매수 관점을 드렸을 거예요. 매수 네, 관점 맞아요. 드렸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간 다음에 쭉 밀리니까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매수 잡고 있는데 괜찮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네. 제가 배팅하면 얘 매수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일본사에 갇힌 애들이니까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배팅으로 인해서 이제 추세가 넘어간 구간에서 오늘 뭐 2.660 그렇죠. 뭐 이 자리들 지지를 받치고 그 다음에 자리는 제가 가로선 저항들 체크해 놓은 자리들입니다. 이 구간들이고 2709 그 다음에 2756 그 다음에 2956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림들 보는데 우선은 저가를 깨지 않고 배팅이 들어간다 해서 눌림 매수 배팅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항상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2, 3주 동안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물어보는데. 네. 매수 같은 배팅 흐름이니까요. 유리하고요. 네. 네. 위에 저항 있으니까 익절 좀 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내려오면 다시 매수 잡으시고요. 네. 항상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급등을 하면 아무 소식이 없다가 또 다 밀리면 다시 물어봐요. 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리딩 사인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잘못된 포지션이나 본인들이 잘못하거나 문제된 포지션이나 딴 방에서 물린 거나 다 물어보라는데 항상 질문이 없다고 항상 불리한 구간에 오면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익절과 목표가를 아는 대응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보는 거 이상 먹지 않는다. 그리고 네. 뭐 국선도 우리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팅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보는 자리에서 변곡이 생겨서 눌립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더 보고 싶으면 이절 잡고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변곡을 보시려 해도 뭐 월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싸우다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잔파동들이 큰 파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이절을 항상 잡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 2800대로 안착 여부가 중요하죠. 이미 네. 뭐 이때부터 계속 설명한 그림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 배팅 들어갈 때 2800 치지 못한 아마 제가 목표가를 27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오래돼서. 근데
아마 이 구간들을 익절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저가에서 배팅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은 저가에서 배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 유지하신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림이 네네. 굉장히 이쁘게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저가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대신 중심 보합과 그다음에 상단부 저항 때문에 굉장히 뭐 빠르게 움직일 그림은 아닌 걸로 예측이 되고 네. 당연히 저번 주 19일, 뭐 20일 그때쯤 와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뭐 18일이겠네요. 이렇게 보면. 그때보다는 여전히 유효한 그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그림이죠. 보시면 얘네들을 돌파하겠다. 그래서 매수 배팅을 드렸고요. 걔네들 지지력에서 눌림에서 여기서 또 물어보시길래 얘 또 매수 배팅이다. 그럼 또 정리 안 들어가셨으면 또 눌렸죠. 또 매수 배팅이다 어차피. 그래서 3단 콤보로 눌림 매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돌파 여부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가는 것보다 잘 지키는지만 보시고 네. 눌림 매수 여력들 아직 유효하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뭐 천연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렸던 내용 덧붙여서 내용을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매도 방향 잡기가 힘들다라는 뭐 추가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셨는데 이전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이미 드렸고요. 현재는 매수에 대해서 좀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그랬죠. 누가 뭐라든 본인 기준이 생기면 본인 자신을 가장 믿으시라고. 그 시청자분이 뭐 매수매도 방향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잘 보신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기 네. 때문에 수익이 나면 네네. 빠져나와서 다시 좋은 자리를 노리시고요. 지금 보합권에 갇혀 있으니까 누가 분석해서 분석이 잘 되는 사람들은 걔가 굉장히 방향 잡기가 힘들다고 보이는 것도 분석을 잘 하신 겁니다. 매수다, 네네. 매도다만 분석을 잘한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방향 잡기는 아직은 미진하다. 아직은 특별한 요소가 없다. 큰 그림상의 단기적인 그림이 이렇다 네. 저렇다. 그게 복합적으로 판단이 서서 어렵다 싶다도 본인이 분석해서 결정을 낸 거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믿고요. 본인이 별로 할 게 없으면 그건 본인이 잘 분석을 한 겁니다. 시장이 그냥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보다 시장이 더 잘 보진 못해. 내가 고민하는데 네가 뭘 결정하겠어. 니들이 고민하고 결정하면 나도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움직인 걸 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가 힘든 장들은 걔네들은 길게 먹을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본인 자신을 믿으라. 본인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판단이 서면 그게 맞을 거다 가정을 두고 싸우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신만의 기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 또한 투자 철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일단 천연가스 매수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2.800 안착 여부가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다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 들려오고 있는데요. 임주아 마스터님은 또 천연가스 자리가 어떻게 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 게, 그동안은 증거금이 싸고 거래 많고 되게 재미가 있었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미국 북동부든 어디든 폭설이 내리면, 네. 매수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재미있었던 상품이었습니다만 네. 그때는 오바마 정권이었었고 탄소 배출량을 신경 썼기 때문에 폭설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천연가스 위주로 좀 에너지를 사용했었던 게 있었고 네네. 지금은 그 트럼프로 넘어오면서 천연가스보다 다른 에너지 사용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예년처럼 겨울에 핫한 매수세 상품이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관련주, 뭐 네. 미세먼지가 불어야지 그 뭐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고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네. 뭐 공기가 너무 깨끗하면 사용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트럼프로 넘어오면서 과연 이 폭설 때 어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좀 필요로 하는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850까지 되돌림을 확실하게 줘야지만 좀 매수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매도는 빠지지 않고 박스에 갇혀서 2610에서
2840, 50 사이에서 갇혀서 당분간 횡보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뭐 상품에 대한 거래는 각종 시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다른 테마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이 전과 같은 시황에서 분석을 하지 마시고 변화된 정책 안에서도 또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가격대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 최근에 변동성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천연가스 뭐 앞서서 임주환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또 다른 변화된 점이 있어요? 네, 김경 PD. 제가 한 몇 주 전에 네. 천연가스 시황 전달해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변동성이 없을 것인데 정말로 추운 겨울이 온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자로 올라온 기사를 봤더니 지금 미국 쪽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지금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한 지방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폭설이 내렸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어서 뭐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중서부 지방이라고 하죠. 이제 중부와 서부에 있는 미국 지방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것이고 또 이어서 굉장히 좀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의 이 대도시죠. 시카고의 국제공항,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도 지금 좀 결항이라든지 지연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밀워키라든지 인디아나 뭐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좀 굉장히 추울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춥다고 해서 뭐 당연히 천연가스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일차원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따뜻한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많이 추워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서부에 대한 미국 좀 추위가 예상이 되면서 한파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팩트를 좀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춥다고 해서 바로 천연가스가 바로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차원적인 매매 전략을 좀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방류가 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주환 마스터님, 네. 다양한 호칭이 나오네요. 네. 네, 지금 천연가스 사용량보다는 사실 난방유 사용량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신고가, 분봉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센 슈팅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폭설 동반해서 상품들을 접근하시게 될 거라면 난방유로 올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슈 맞물려서 좀 결합할 수 있는 상품은 지금 난방유다, 히팅 오일로 좀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히팅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2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 거의 가깝게 올라오면서 지금 2.021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폭설에 따른 급등세가 현재 구간 나오고 있고 이 전에 거래일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오늘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난방유에 대해서도 변동성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날씨에 관련돼서는 겨울이 다가오면 항상 나오고 있는 이슈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이슈가 나와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분석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 저희가 구별해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히팅 오일까지 급등세 나오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좀 살펴드리겠고요. 자, 그 전에 저희가 또 저희가 빠르게 속보를 전달을 도와드렸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슈팅이 나오고 있고 59.49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까지 거의 2%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이죠. 손재만 마스터님, $6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요? 네. 우선 60대 안착한지 좀 보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뭐 1, 20개 얘네들이 40대에서 추가적으로 10개 정도 더 치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뭐 얘네들이 이왕 온 김에 테스트를 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60불대를 정착을 해서 싸워볼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좋은 시황이죠. 좋은 시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아까 지키고 배팅 들어갔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네. 지금 보면 추세 지지력에서
아까 뭐 58자리까지 눌리느냐 아니면 70 중심으로 바로 슈팅 들어가느냐인데 네. 걔네들 슈팅 들었다면 뭐 기본적으로 얘네들 40에서 한번 물량 정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대에서 100 피해 여분에서 또 한번 정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100개는 열고 보되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건 그거죠. 60불대가 왔을 때 누가 물량을 먼저 정리해버릴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을 지키고 갈 거냐. 지혜가 배팅한다면 얘네들은 59불 중반대에서 지지력이 확보가 된 다음에 배팅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지지가 돼야지 밀릴 구간을 확보해 놓고 배팅이 들어가야지 걔네들 정착 여부를 볼 수 있는 거지. 60불대 테스트하고 있는데 누군가 물량을 빼버려요. 미리. 그러면 굉장히 세력들한테도 리스키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은 이 구간대 59불 중반대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오랜 시간들 이렇게 설왕설래 하면서 놀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미 벌써 뭐 또 40대 내리고 뭐 이렇게 놀고 그러네요.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두렵다. 내가 60불대 테스트하고 정착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지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배팅하고 있는데 누군가 같이 으쌰으쌰하다 배신을 때려버리면 내가 리스크가 발생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연초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59불 중반대 지지력을 확보한 이후에 걔네들 눌림목이 별로 없을 때 배팅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싸움들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58.70대 저항을 두드려도 58.60에서 맞고 싸운 애들이 그 다음에 58.52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배팅 들어간 게 다시 5위에서 추가 배팅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관망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터지면서 걔네들 지지하고 날아간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런 상태대로 끌고 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30대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다 그래서 간다 생각지 마시고 네. 아까 2차적으로 40대 마무리 지으셨으면 잠깐 쉬셨다가 네. 그다음에 유럽 애들 좀 빠져나간 다음에 빨라도 안 쉬고요. 네. 요즘 선호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대 좀 보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 연말에도 굉장히 잠 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이런 전략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전혀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는데, 물려 계시는 분이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맞서님이 요새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네, 체력이 조금, 네, 소강되신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루돌의 오늘 좀 큰 빅 이슈와 함께 여러 상품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두 분의 마스터님이 든든하게 또 여러분들의 시장 전략을 지켜주고 계셔서 오늘 신세계 아주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금 2부가 거의 마지막 돼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P와 나스닥 먼저 빠르게 살펴보시죠.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이고요. 6,488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S&P는 뭐 거의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2,686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는 1.19470달러. 그리고 골드도 보죠. 골드는 움직임이 적습니다. 1,285.8달러 선 움직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59.44까지 올라가면서 1.87달러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빠르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신세계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먼저 손재 마스터님, 네, 정말 일정 많으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또 회원들이, 아니, 시청자분들이 놀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좋습니다. 그 안에도 그 전에도 그 미인 전문 인력들과 함께 했었는데 또 오늘 또 세 분과 함께 하니까 또 내일 또 시청자분들이 놀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 나라를 끄고 즐거우셨다는, 있는 네. 즐겁다는 이야기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문 인력 1로서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문 인력 2 김경민 PD 오늘 너무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네.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이슈가 쏟아져 나와서 오늘 좀 바쁘지만 좀 뿌듯한 한 2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좀 본장 상황 좀 전달해 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지금 다우가 또다시 조금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본장 쪽에서의 모습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리비아 쪽에 그 송유관 폭파 사고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다우에 속해 있는 뭐 홈디포라든지 캐터필러, 3M 같은 건설주가 좀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나비 효과 같은 것 같아요. 이 폭파로 인해서 이렇게 좀 뉴욕 증시에까지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고도 재밌는 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 태풍이 왔을 때도 이런 관련주들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또 같은 흐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새 얼굴이었습니다. 임정환 마스터님 오늘 또 첫 시간이라서 많은 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그 전문 인력 게스트 1로서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계속 시황을 같이 보면서 하니까 네. 제가 약간 잃어버렸던 감도 좀 찾았던 것 같아서 오늘 되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다양한 전략 안에서 신세계 많은 활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과 실시간 리딩 도와드렸습니다. 신세계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화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